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성공과 문정공 사이에서 행제관계가 논의되기 전에 세계표 연결이 우선이에요. 먼저 세계표가 연결돼 놓고 거기에서 누가 행이고 누가 동생이냐를 따져야죠. 세계표 연결이 안 된다면 그건 행제가 아니다 말다는 자체가 의미 없는 소리다. 그런데 이제 최남부가 문정공의 고조부죠. 이분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사대부로서 1201년에 중국의 사신으로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남부가 문정공의 고조부인데, 그렇다면 이때부터는 이제 문정공의 조상은 사대부가 됐죠. 근데 문성공의 조상은 향리야, 사호야. 그러면 사대부 가문으로 문정공 가문이 향리 가문에서 사대부 가문으로 나누어진 게 최남부부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최남부부터, 그 이전에는 향리 가문인데 향리 가문에서 최남부로 인해서 문열공계가 사대부 가문으로 나눠졌다. 그러면 이제 최남부의 아버지가 이제 문성공 조상하고 공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은 문성공하고 문정공은 구촌이에요. 구촌. 촌수를 따져보면은 구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문성공하고 문정공은 9촌 이상의 촌수를 가지는 관계다. 최소한 문성공하고 문정공의 촌수는 9촌을 넘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최남부 때 나눠졌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또한 최명과 최이평이 문성공의 선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 또한 어디서도 근거로 삼을 만한 문헌을 찾을 수가 없다. 여기서 문헌은 고려사라든지 이런 확실한 기록,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기록, 이걸 말하는 거죠. 최명과 최이평은 문성공의 아버지와 조부라고 여러 문헌에 적혀 있어요. 그리고 혼인 상대방 족보에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전주 최씨의 그 사위가 된 분, 그러니까 전주 이씨, 전주 유씨, 문충공계 전주 최씨, 이런 집안 족보에도 문성공의 아버지는 상호군 최이평이다, 이분이 상호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아마 금교 상호군이겠죠. 그런데 최세영은 그런 족보책 같은 거 말고 고려사라든지 이런 역사 기록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은 관료가 아닌 사호예요. 향리예요. 향리의 이름이 역사책에 적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향리의 이름이 역사책에 적히는 건 요즘 말로 말하자면 면석이 이름이 역사책에 적히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최세영은 고려사 같은 역사 기록에 확실히 적힌 것만을 인정하다 보니까 제외될 수밖에 없게 된 거다. 소윤공 묘갈에 이와 같이 이미 다른 파로 나누어졌음을 분명하게 밝혀 놓았는데도, 여기서 이제 다른 파로 나눠졌다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은 세위사호 하는 이 네 글자, 이게 뒤에 가면 제가 글융부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리겠는데, 문성공의 조상은 세위사호야. 대대로 사호로서 이어왔어요. 그런데 문정공의 조상은 대대로 관료로서 이어왔어요. 그러면 대대로 관료로 이어온 집하고 대대로 사호로 이어온 집안이 어떻게 한 집이냐, 지금 이 얘기가 그 말이에요.
이미 다른 파로 나누어졌음을 분명하게 밝혀놨다는 얘기는 우리 가문은 사호 가문이요, 이렇게 밝혀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정공 가문은 우리 가문은 그 사대부 가문이요, 관료 가문이요, 이렇게 밝혀놨는 게, 관료 가문하고 사호 가문이 어떻게 한 가문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 경솔하게 마음대로 이리저리 끌어다 붙여서 도리어 중요한 물정을 내팽개치고 헛된 주장에 동조하는 죄인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중요한 물증은 소윤공 묘가를 말하는 거예요. 소윤공 묘다라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 중요한 금성문을 인정하지 않고 헛된 주장은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는 구전이에요. 그러니까 소윤공 묘가를 부정하고 사람들 구전을 따른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최세영의 결론은 문성공의 윗대는 문헌으로 증명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소윤공 묘갈만큼은 금성문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소윤공 묘갈은 신뢰할 수 있는 금성문이다. 그리고 문정공하고 문성공이 세 개가 연결된다면 묘갈에 적었을 것이다. 근데 저는 안 적었을 수 있다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조부까지는 차근차근 적는 게 맞는데 고조부 이상에 대해서는 특출한 조상 한 사람 뭐 있으면 그걸 적지, 그걸 다 적은 사례는 별로 없죠. 결론적으로 소윤공 묘갈은 부정할 수 없는 물증이고, 이 소윤공 묘갈 금성문을 부정한다는 것은 환부역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소윤공 묘갈에 최순작이 안 적힌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최순작은 문성공의 직계조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감찰공 최세영도 그렇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특출한 조상만 적지 10세대나 10여 세대를 다 적는 그런 비석은 없죠. 비석 중에 자기를 뭐 10대 할아버지, 11대 할아버지까지 다 적어놓은 이제 비석은 없죠. 없는데 그중 특출한 조상이 있으면 그분 한 사람만 적죠. 그리고 최규는 후손이 이제 말하자면 고려의 귀족 가문이에요. 최남부는 이분이 이제 높은 벼슬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분부터는 사대부 가문이에요. 그런데 문성공 가문은 사호 가문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는 소윤공 묘갈로서 입증되는 것은 최균 후손인 고려 귀족 가문이나 최남부 후손인 고려의 사대부 가문은 사호 가문인 문성공 가문하고는 반계다, 직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근데 최순작은 금교상호군이에요. 실제 장군이 아니에요. 명예직이에요. 금교상장군이나 금교대호군이나 이런 거는 진짜 장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향리를 세습한 보편적 조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최순작이 문성공의 직계조상이라 하더라도 향리로서 금교상호군을 받은 지극히 보편적인 향리이기 때문에 특출하게 뛰어나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윤공 묘가는 안 적은 거죠. 이분이 진짜 상호군이었거나 금교가 아니고 진짜 상호군이었거나 뭐 이랬다면은 적었을지도 모르죠. 문열공이 소윤공의 직계조상이라 해도 향이었기 때문에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게 저의 견해입니다. 다음번에는 그 강의보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시조를 정했는가에 대한 종합 정리가 있어요.
시조를 누군가로 결정한다는 얘기는 혈통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런 걸 하다 보면 막 목소리 큰 사람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게 돼 있어요. 어느 한 사람의 그 목소리 큰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주장이나 어설프게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어설픈 지식으로 떠드는 얘기, 이걸 다 처분을 하고 없애고 고려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고증을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저명한 성씨학자를 몇 번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종중회의에 붙여서 공론을 도출하고 이렇게 해서 시조로 삼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음번에 강의보의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